고3 초가을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을까요? 지금도 다들 그렇지만 그때 친구들이 모두 자율학습 시간인데 책상에 엎드려서 전부 졸거나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부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지치고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뭔가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악마의 유혹을 제게 합니다. 뭘 할까? 깜짝 놀라게 해주자. 어떻게? 운동회 때 쓰는 경기용 화약 있잖아요.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 신호를 알려주는 큰 소리가 나는 화약. 그 이만큼 쌓여있다는 거예요.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좀 가져와봐. 그래서 그 친구가 체육실에서 가져온 화약으로 자그마한 볼펜 껍데기 안에 화약이 쟁여 놓은 이런 자그마한 그런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친구가 자기가 터뜨리겠다고 하는 걸 말렸습니다. 괜히 또 다칠까 봐. 그래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 경경 화약의 폭발력이 너무 세서 화약을 감싸고 있던 물질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면서 순간적으로 대단히 강한 힘으로 튀어나가게 만들었어요. 손 안에서 터지고 튀어나가다 보니까 제 세 손가락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멍한 상태, 모든 세상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귀에서는 뭔가 우 하는 소리만 울리고 친구들이 막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들렸어요. 참 좀 이상하고 웃긴 상황 같았어요. 근데 모두가 제 손을 가리켰기 때문에 쳐다봤더니 손에서는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막 분수처럼 콸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손가락을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주셨고요. 그때 제게 떠올랐던 오직 한 가지의 생각, 뭐였는지 아세요? 이 오직 한 가지의 생각은 절대로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너무 비합리적이죠. 너무 비이성적이죠. 손가락을 잘라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 이걸 어떻게 숨기고 감출 수 있을까요? 근데 부모님께는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죄송했으니까. 너무 많은 말썽을 저지르고 너무 많은 기대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했고 너무 많은 반항들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은 이런 큰 사고를 저지르고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지금이야 그래도 건강보험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정확히는 몰라도 그 병원비, 수술비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게 너무나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영화에 노래 나온 것처럼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런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의료 비용을 지출하게 했으니 얼마나 좀 죄송스러웠을까요? 다행히도 신경이 살아나서 손가락을 절단하진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세 손가락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 학비를 부모님이 부담하지 않으시게 해드리면 그나마 조금 이게 죄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돈이 들지 않는 대학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사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간호학교, 철도학교 모든 무료로 대학 공부를 시켜주는 학교들의 팜플렛 자료들은 전부 이제 입수해서 친구들이 가져다 줬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사실 그렇게 막 땡기진 않았는데 경찰대학의 팜플렛은 한눈에 보는 순간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표지에 있었던 사진이 축제 장면이었거든요. 불꽃놀이와. 그래서 뭔가 여긴 낭만이 있는 것 같았고 재미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같은 생각, 같은 가치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4년 동안 공부하고 서로 뜻을 나누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그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대학인데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안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경찰대학은
전국에서 정말 내로라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식이긴 하지만 지금 너의 상태는 그게 아니지 않니?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손 치더라도 열심히 또 공부 지금부터 해서라도 경찰대학이란 곳은 정말 한 점의 오점도 없는 윤리, 도덕, 준법의식 이런 것들이 완벽한 학생들이 가는 곳인데 너는 내 자식이지만 조금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지 않니? 이제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런 커다란 사고를 저지르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 전에도 사실은 무수한 말썽들을 저질러 왔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기는 거 있죠. 아니 아버지께서도 자식인 저를 그렇게 낮게 보신단 말씀입니까? 라는 그런 반발감이었죠. 그래서 저는 꼭 가고야 말겠습니다. 일종의 반항심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해라 해도 하기 싫었던 공부가 그때부터는 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지 마라고 했을까요? 피를 흘리고 수술을 받고 허약해진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계속 회복이 더뎌지고 치료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공부 너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이제 경찰대학 입시 시험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분 1초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까지 살면서. 그래서 몰래 공부를 했습니다. 불 꺼진 병실에서 혼자 비상구 불 찾아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화장실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링거 병을 꽂은 채로 복도에서 쓰러져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진 링거 병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수액이죠. 그 액체가 피와 섞이면서 모두가 피처럼 바닥에 쫙 번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래서 비상이 걸리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제 차트에 절대 공부 금지라는 걸 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전무후무 세계에서 이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그 투병 생활 중에 공부의 힘이었는지 경찰대학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합격하고 싶은 열망은 강했지만 제가 과연 그 수많은 전국의 수재들을 제치고 합격 120명이라는 아주 소수의 그 합격생 명단 중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는 사실 현실적인 기대는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합격자 발표 속에 들어있는 이름을 발견한 순간 정말 마음속에 그런 기도 같은 마음이 생겼죠. 이젠 정말 똑바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경찰대학은 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난 어디 갈까? 이런 선택을 통해서 서울대, 고려대, 연고대 이러다 경찰대학 온 친구들도 많아요. 의대 갈까? 경찰대학 갈까? 근데 그 친구들에게 경찰대학은 그다지 고마운 존재가 아니죠. 늘 매일매일 접하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대와 다르네?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밥도 이렇게 형편없네? 뭐 가르치는 것, 주는 것도 많은 것 같지 않아? 매일매일이 불만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여기에 있게 해주는 것만도 고마웠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저는 4년 내내 졸아본 적이 없고 지나친 질문을 퍼부어대서 동기생들로부터 저격을 당하게 됐죠. 너 또 지금 질문하려고 하지. 제발 질문 좀 그만해. 왜? 네가 질문을 해서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일부러 성적을 위해서 공부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필요를, 동기를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만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라는 자기 내부의 동력이 생겨야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공부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고 깨달았거든요.